작년 8월 1일 백종원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백종원 TV를 통해 백 대표가 어떻게 통계로 거짓말을 했는지, 더본코리아 사업 모델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연돈 볼카치 사태의 진실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요즘 백종원 씨를 보면 상장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냥 상장. 그러니까 뭔가 얼굴도 달라졌어요. 방송 많이 해서 빨리 가맹 좀 늘리고 높은 가치로 상장하려는 욕망이 얼굴에 그대로 보입니다. 아니, 상장만 하면 인생이 끝납니까? 상장 전에 차라리 이런 문제가 빨리 드러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백 대표가 주어진 건 어쩌면 다행입니다. 대충 덮고 높은 가치로 상장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진짜 위기입니다. 백종원 대표 신화는 급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제발 좀 연예인들 데리고 남의 회사 밥 해주러 다니지 마세요. 지금 백 대표 모습은 가족들은 방치하고 학대하면서 집 밖에서는 사람 좋다 소리 듣는 이상한 아버지 같아요. 이 영상을 공개한 이후 더본코리아의 반박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백종원 대표의 팬들이 몰려왔습니다. 백종원 팬들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영상 올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일반적인 사람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욕보다 훨씬 더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다 삭제하고 튀었지만 그때는 욕설과 비아냥으로 댓글창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종원의 선한 영향력을 찬양하거나 누가 칼 들고 프랜차이즈 하라고 협박했냐, 망한 점수를 조롱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보통 스타의 진정한 팬들은 팬심을 표현할 때 조심하잖아요. 우리 스타 이미지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근데 백종원 씨 팬들은 와, 정말 이게 누군가가 운영하는 댓글 부대인지 아니면 진짜 팬덤인지 모르겠지만 백종원 대표를 비판하면 그냥 3대를 멸할 분위기로 욕을 해댔습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백 대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백햄, 가스통, 농약통, 사과당 논란, 중국산 콩, 중국산 마늘, 브라질 닭, 수의개혁, 건축법, 농지법, 블랙리스트 등등 이렇게까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음식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프랜차이즈 신호를 불렸을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간 백종원 대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모든 미디어가 백종원을 추앙할 때는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혼자 욕을 다 먹더니 백 대표 논란을 다루면 인기를 끌 수 있는 시점에서는 왜 다루지 않으시냐,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영상 댓글로도 백종원 사태를 다시 한번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의 AS 차원에서 백종원 사태를 바라보는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백종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송용 백종원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용 백종원입니다. 최근 백 대표가 비난받는 건 방송용 백종원이 한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사업용 백종원을 찌르는 겁니다. 골목식당 빌런들에게 쏟아내던 백종원 대표의 말이 이제 빌런이 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죠. TV에서 보이는 방송용 백종원은 골목식당의 구원자처럼 나왔지만 사업용 백종원은 방송을 이용한 골목 상권의 파괴자일 뿐이었습니다. TV에서는 우리 농민을 살리자는 구원자처럼 말했고 제품도 그렇게 광고했지만 현실에서는 브라질 농민, 중국 농민을 살리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방송용 백종원은 자기가 관리해야 할 홍콩 반점을 방문해서 이거 우리 짬뽕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사업가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 프랜차이즈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맛과 서비스 품질을 균질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 짬뽕이 이 수준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더본코리아의 실력입니다. 점주들과 함께 노력해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근데 나는 무오류다. 다 점주 탓이다. 라면도 끓이는 사람마다 다 맛이 다르다. 이거 우리 짬뽕 아니에요. 저런 빌런 점주들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하나. 이게 백종원 TV 내꺼 내먹 영상입니다. 그럼 가맹점 모집하지 말고 직영점만 했어야죠. 가맹비, 인테리어비, 교육비, 로열티 싹 다 챙겨놓고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면 SBS 해결 돈이 보인다 해서 숱하게 봤던 떴다방 프랜차이즈와 더본코리아가 다른 게 뭡니까? 골목식당 솔루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메뉴 가짓수를 줄이라고 하더니 자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맹점 수 늘려놓고 점주 탓만 하는 게 백종원 TV 내꺼 내먹 콘텐츠 아닌가요? 근데 미디어가 심은 선한 경영자 백종원 이미지와 현실 백종원의 괴리를 지적하면 백종원 팬덤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 어떤 바이럴 마케팅 회사보다 더 극성스럽게 백종원을 지키는 댓글 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때 미디어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일방적으로 백종원 대표 편이었어요. 방송사와 언론사가 마치 더본코리아 사내 홍보팀처럼 방송용 백종원의 실화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확산시켜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화, 백종원 대표는 어떻게 방송계 슈퍼스타가 됐을까요? 일단 방송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합니다. 문 닫은 브랜드 개수를 보면 장사 천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천재라는 건 확실합니다. 농약통에 사과 주스를 넣어 뿌리잖아요. 이게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백종원 대표는 시청자가 원하는 그림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농약통 사과 주스를 보면서 저는 트루마쇼에 나온 전설적인 방송 브로커 임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브로커 임 선생님은 맛이고 위생이고 다 필요 없고 방송은 무조건 비주얼이다,
이런 확실한 음식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번 탔잖아 저번 저번 주에요? 주에. 예. 비벼 먹고 잘라 먹고 뭐 그런 걸 원하는 거 방송은. 비빔 뭐 돈가스 라면 그렇지. 작가의 거는 뭐 딴 거 없어요. 작가하고 비주얼. 근데 아무리 방송감이 좋아도 모두 백 대표 같은 슈퍼스타가 되는 건 아니죠. 일반인이 방송에 데뷔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송 출연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 작가들은 주로 다른 방송에 나온 사람을 섭외하거든요. 매주 방송을 만들어야 하는 방송 작가가 일반인들을 면밀히 검증해서 방송에 데뷔시킨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송에 출연했다고 하면 알리바이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전에 출연한 방송에서 검증했을 거라 믿고 그냥 섭외하는 거죠. 일반인이 방송에서 스타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든 방송에 2-3번 정도는 나올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거기서 좋은 방송감을 보여주면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알아서 섭외가 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의사들은 그 분야 훌륭한 명의라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동료 의사들의 검증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하건 처음 방송에 데뷔할 기회를 잡았고 거기서 자신이 방송용이란 걸 증명했기 때문에 방송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의사가 된 겁니다. 일단 유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유명해서 더 유명해집니다. 백종원 대표도 방송 초창기에 음식 프로그램에 몇 차례 나올 기회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좋은 방송감을 보여줬기에 오늘날 프랜차이즈의 신이 됐습니다. 백 대표에게 동화주를 내려준 방송 프로그램이 바로 SBS 해결 돈이 보인다였어요. 그러니까 떴다방 프랜차이즈에게 좌판을 깔아줘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바로 그 문제의 프로그램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출연한 MBC 방송을 보고 제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왜 했냐면 트루먼 쇼라는 다큐를 만들 때 제 경험 때문이에요. 그때 TV에 나온 대박집 프랜차이즈에 자기 가족의 마지막 돈을 넣었다가 절망에 빠진 식당 사장님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당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피해자를 만든 방송이 SBS 해결 돈이 보인다입니다. 해결 돈이 보인다가 어떤 컨셉이냐? 곧 망할 것 같은 장사 안 되는 식당에 대박집 사장님이 찾아와요. 노하우와 레시피도 전수해주고 세 단장을 해서 재오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손님이 막 몰려와요. 망할 뻔한 사장님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죠.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식당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해결 돈이 보인다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은 망할 뻔한 식당이 대박집으로 변신한 걸 봤잖아요.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걸 바라면서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쇼 만들 때 SBS 해결 돈이 보인다에 나온 브랜드라고 배너를 달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는 식당들을 숱하게 만났어요. 근데 본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한탕하고 튀었어요. 수준이 안 되는 프랜차이즈를 방송에 띄워주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양산됩니다. 미디어의 특성이 뭡니까?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SBS가 프랜차이즈 업자들에게 협찬받고 좌판을 깔아줬더니 전국적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방송 잘하는 대박집 사장으로 본격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SBS 해결 돈이 보인다 출연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2004년 12월 29일 방송된 해결 돈이 보인다를 보면 대박집 백종원 사장이 쪽박집을 살릴 특별 메뉴를 각고의 노력 끝에 연구 개발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소개돼요. 새우, 게, 홍합 등 각종 해산물과 쫀득한 떡의 환상궁합, 불과 해물의 만남, 해물떡찜을 대박 메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백 대표는 방송 한 달 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해물떡찜 브랜드를 오픈했어요. 특허청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 대표가 2004년 11월에 43류 식당 체인업을 지정해서 해물떡찜 상표권을 등록 신청했다고 나옵니다. 문 닫기 직전에 쪽박집이 SBS 해결 돈이 보인다에서 어떻게 변신했느냐? 해물떡찜을 메뉴로 재오픈했더니 하루 매출액이 114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무려 2004년도에 쪽박집이 하루아침에 일매출 114만 원이 나오는 대박집으로 변신했어요. 그걸 지상파에서 멋지게 포장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방송 덕분에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하는 게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해물떡찜은 백종원 대표가 처음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였어요. 방송을 사업에 잘 활용하면 어떤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때부터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의 방송 주도 성장 전략의 시작입니다. 2015년 백종원 대표는 드디어 방송 주도 성장 전략의 날개를 달아줄 프로그램을 만납니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 마리텔입니다. 이 방송 이후 다음의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510억이나 폭증합니다. 가맹점들이 계속 망해가도 백 대표가 방송에 자주 나오면서 신규 가맹점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모으면 더본코리아는 성장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결 돈이 보인다에 출연하려면 협찬금을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종원 대표는 방송사가 거액의 출연료를 주면서 모셔가는 거물이 됐습니다. 백 대표와 같이 방송을 해봤던 여러 제작진들에게 물어봤어요. 마리텔 이전과 이후 백 대표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백 대표는 방송사에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에 내가 지명하는 작가팀을 넣어라. 내가 지명하는 촬영팀을 넣어라. 담당 PD는 미치죠. 촬영 현장 분위기는 PD와 촬영팀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데려온 촬영팀이 백 대표 심기만 살피면 현장의 권력은 백 대표로 확 쏠립니다. 백종원 대표가 데려온 작가들과 회의를 하면 방송사 담당 PD가 출연자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회의 내용이 백 대표 귀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심지어 백종원 대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럼 PD나 CP가 갑자기 출연 못하게 된 분 찾아가서 대신 사과했어요. 대부분의 톱스타들은 스태프 구성이나 다른 출연자 문제를 언급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백종원 대표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었어요. 방송가에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지만 다 묻혔습니다. 근데 백종원 대표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방송사 사장과 형 동생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걸 제작진이 알기만 하면 모든 게 원하는 대로 풀렸습니다. 방송사 사장도 슈퍼스타 백종원과의 인맥을 자랑하며 앞으로 잘 모시겠다 공언하기도 했거든요. 사장과 형 동생하고 원하는 건 탑다운으로 내려오니까 담당 PD는 무리한 요구에 미치죠. 이게 백종원 대표 스타일입니다. 모든 게 탑다운이에요. 방송 중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단칼에 상황을 정리하던 백 대표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들의 가장 윗선이 내 말이면 껌뻑 죽는다. 이게 좋은 쪽으로 작동하면 일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되지만 나쁜 쪽으로 발현되면 갑질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장 이후 급속도로 이미지가 망가졌고 더 이상 백 대표 특유의 방송 주도 성장 전략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더본코리아 사업 모델에서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과 차별화되는 유일한 포인트가 뭡니까? 백종원 대표 얼굴이잖아요. 백종원 대표가 열심히 방송 출연해서 그 유명세로 가맹점 모으고 백 대표 유명세로 지자체 컨설팅과 지역축제 사업권 수의 계약으로 따고 백종원 대표 얼굴이 들어간 밀키트와 소스 만들고 우리 농가 살린다는 명분으로 광고해서 팔기, 이게 더본코리아 사업 모델 아닙니까? 근데 백종원 대표 얼굴이 예전에는 프리미엄이었지만 지금은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백 대표가 방송을 줄이면 모든 분야 매출이 다 줄어들 판이라 방송도 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방송에 얼굴을 내밀면 지속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백 대표 이미지에 금이 가고 나니까 더본코리아의 방송 주도 성장 전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드락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앞으로 더본코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가 커피 시장 성장 둔화 속도와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2,40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에 달려있겠죠. 더본코리아의 음식 브랜드가 예전처럼 손쉽게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예비 창업자들도 백종원 리스크와 더본코리아 폐업률이 심각하다는 거 다 알아버렸어요. 백다방 위주의 사실상 저가 커피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의 주가라도 정당화시키려면 현금성 자산 2,400억 원으로 M&A라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장 플레이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더본코리아가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주가 부양해야 한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더본코리아에는 M&A DNA도 없잖아요. 선수들이 득실 그리는 M&A 판에서 외부에서 전문가 데려온다고 갑자기 더본코리아에게 유리한 딜이 되겠습니까? 서두를수록 수렁에 빠지겠죠. 백종원 대표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지만 하반기에는 흑백 요리사 2도 있고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하실도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MBC 방송에 출연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은 모두가 가맹점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더본코리아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2,400억은 대부분 가맹점주들 호주머니를 턴 돈입니다. 그 돈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현재 주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즉 주주들만을 위해 사용되는 게 맞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생명보험 회사들의 주식 상장 논쟁이 생각났습니다. 이건 1980년대 후반부터 꽤 오랫동안 끌어온 논쟁이었어요. 생명보험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상장 차익의 배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한 보험 계약자의 목도 일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보사가 주식회사이고 자산 재평가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국외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업계 논리를 받아들여서 상장의 길이 열렸습니다. 더본코리아도 보유한 현금성 자산 2,400억을 오직 주주만을 위해 다 쓴다 해도 주주 자본주의 세상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죠. 하지만 그 돈은 백 대표 표현대로 가맹점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니까 사용에 있어서도 점주들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백 대표가 말한 상생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삭 토스트처럼 천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가맹점주들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사에 자신들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뭉쳐야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홍콩 반점 점주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맞불집회하는 잔인한 모습, 이런 건 더 이상 안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폐업한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상황이 미래의 홍콩 반점 점주들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백종원과 주주들을 위한 자발적 노예가 되기 위해서 비싼 가맹비, 인테리어비, 교육비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리스크는 가맹점주가 다 졌는데 이건 우리 짬뽕 아니에요 같은 소리나 듣는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번 백종원 사태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건 미디어의 태세 전환이에요. 미디어는 여론에 민감합니다. 백캠 사태 이후 백종원 대표를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들이 본물 터지듯 나왔죠.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여론이 확 돌아선 걸 눈치챘거든요. 워낙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추락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백 대표를 비난하는 언론 기사의 숫자는 분명히 과했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 그 기자들이 백 대표가 인기 많을 때는 앞장서서 추앙했거든요. 그들은 마치 더본코리아 홍보팀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백종원 TV에 영상 하나 올리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십 개의 기사로 도배를 해서 조회수 수익을 올리던 회사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상장 기자회견에서 백종원 대표가 홍보팀 만들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세상 모든 기자들이 내 홍보팀원인데 내가 왜 월급 주고 고용하냐,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본코리아 홍보팀처럼 굴던 그 언론사 그 기자들이 백 대표를 앞장서서 끌어내리고 있어요. 똑같은 매체, 똑같은 기자들입니다. 방송이 만든 슈퍼스타 백종원 대표는 미디어를 그냥 쉽게 다룰 수 있는, 씹다가 버릴 수 있는 껌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방송과 언론에게 백 대표가 껌입니다. 열심히 빨아주며 조회수 올리다가 상황이 바뀌어 물어뜯는 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 확 돌아서죠. 씹다가 단물 다 빠지면 뱉고 제2의 백종원을 찾으면 되는 게 미디어입니다. 그들에게는 백종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사 조회수 수익이 필요한 겁니다. 영화 콘클라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심하지 않는 확신이 가장 위험하다. 의심하지 않는 미디어도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작년 연돈볼카츠 사태 때부터 마땅히 백종원 대표를 의심해야 했지만 한 목소리로 추앙했고 지금은 앞장서서 물어뜯는 바로 그 미디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꼭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통계 자료,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미 폐업한 점주들은 그 통계에서 다 빠졌습니다. 살아남은 점포들로만 나온 통계입니다. 본사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데이터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맹을 고려하고 있는 비슷한 입지의 브랜드 점포에 최소 3개월이라도 일해보고 결정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방송에서 본 대박집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방송사에 협찬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처럼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전개하던 브랜드의 가맹점들도 숱하게 망합니다. 여러분이 뛰어들려는 그 업계는 오래 생존하기보다 단기간에 전사할 확률이 훨씬 높은 전쟁터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백종원 신화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주주총회 때 인터뷰하는 모습이나 최근 나온 입장문을 보면 백종원 대표의 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 바뀌지 않으면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겠죠. 작년 7월 백종원 대표 영상을 올린 이후 더본코리아 내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퇴직한 직원도 만나봤어요. 확인해보니까 더본코리아 조직과 사업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다루지 않았느냐?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관련 법 완전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수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프차들도 문제가 있는데 왜 나만 욕먹냐? 백 대표는 억울할 겁니다. 아니요. 백 대표는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보다 심각하게 더 악당이어서 욕먹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했던 말과 실제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욕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격화됐던 백종원이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저 높은 데서 손쉽게 사업하다 보니까 낙하 에너지가 커서 지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백 대표 팬들이 몰려다니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댓글로 폐악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백 대표 팬들에게 당해봤던 많은 사람들이 한이 맺혀서 지금 백 대표 기사에 댓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본코리아가 겪는 위기는 전적으로 백종원 대표 때문이에요. 100% 오너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입장문에 오너 백종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백종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 대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가진 백 대표 이미지가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렵고요.
안타깝게도 더본코리아 점주들은 지속적으로 고통받을 겁니다. 더본코리아가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종원 대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내세워 봐야 뒤에서 다 조종할 텐데 아무 의미 없고요. 백 대표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만 들어가지 일반인들은 잘 들어가지도 않는 회사 홈페이지에 나 빼고 다 바꾸겠다는 입장을 올려서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건 너무 비겁합니다. 무슨 대표가 그렇습니까? 백 대표가 친 사고의 뒷감당은 점주들이 하면서 고통받고 있어요. 제가 투르마쇼 만드느라 직접 식당 차려서 운영해 봤잖아요. 압니다. 점주들 얼마나 지금 괴로울지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카메라 앞에서 쿨하고 진실하게 사과하세요. 그래야 상황이 바뀝니다. 저라면 백종원 TV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최근 드러난 더본코리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 백종원입니다. 방송 열심히 해서 새로운 가맹점주 모으는 데만 신경 썼지 폐점한 많은 점주들의 상황은 무시했고 회사에 소홀했습니다. 더본코리아 전 직원과 가맹점들이 다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미 촬영했거나 계약된 프로그램이 끝나면 회사가 고객들의 사랑을 되찾을 때까지 방송을 안 하고 회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멈추면 더본코리아의 실적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 주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서둘러 M&A에 나서지도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주주분들께 요청드립니다. 고객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노력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질타는 거두어 주십시오. 모든 비난은 방송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모욕해왔고 말과 행동이 달랐던 저 백종원이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가맹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음식과 요식업의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백종원 사태가 진정되지 않겠습니까? 백종원 대표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찾기 놀이도 멈추지 않겠습니까? 이제 계속 예능 프로그램 나오는 것 자체가 점주와 주주들에게는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는 상장사 대표입니다. 회사의 덩치도 영향력도 커졌어요. 근데 언제까지 방송의 힘이 기댈 겁니까? 이건 다른 프랜차이즈 회사들과 공정한 경쟁도 아닙니다. 방송 주도 성장 전략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용 백종원이 아니라 사업용 백종원으로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더본코리아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상생과 성장, 소비자 이익의 균형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맹점주도 그 가족들도 주주들도 좀 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종원 대표님 늦었지만 상장 축하드립니다.